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그 차가 사실은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실을 병원도 건강 프로그램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평생 투석센터에 수천만 원 쓸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께는 레몬물보다 10배나 강력한 신장 독소 제거 음료까지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25년간 오직 신장질환만 연구해 온 신장내과 전문의 박주환입니다. 그동안 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건 나이 때문도 유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그 건강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에만 투석을 시작한 환자가 12명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9명이 매일 같은 차를 물처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한 달 투석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죠. 평생으로 계산하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 9월 부산에 사시는 김명자 씨 66세였습니다. 김 씨는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담배 한 대 안 피우시고 술도 1년에 소주 한 병 정도만 드셨죠?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셨고요. 건강검진도 1년에 2번씩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김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물 대신 옥수수수염차를 하루 종일 드시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옥수수수염차 한 잔, 운동 후에도 옥수수수염차, 점심 식사 후에도 저녁에 TV 보면서도 옥수수수염차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를 드셨죠? 붓기도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무려 4년 동안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옥수수수염차를 마셔도 붓기가 빠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며칠 후에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거렸고 밤에는 숨이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역과율이 23이었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23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 5기, 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4.8, 혈중 칼륨 수치는 6.5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태였죠. 김 씨는 진료실에서 제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매일 운동하고 건강음료 챙겨 마시고 정기검진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제 투석하면서 살아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손주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요. 김 씨의 눈물을 보면서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잘못된 정보를 믿었을 뿐이죠.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마시던 그 옥수수수염차가 바로 신장을 파괴한 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건강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더니 오늘은 저게 좋다 하고 한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다른 방송에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제 의사 생명을 걸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물 대신 마시지만 사실은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음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레몬물보다 10배 강력하게 신장의 독소를 청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음료 세 가지를 완벽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냐 건강한 행복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서운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신장은 여러분 몸속의 정수 필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피를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죠. 마치 24시간 돌아가는 정수 공장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0대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라서 어쩔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그 차들이 신장을 더욱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마신 차가 오히려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신장 파괴자는 바로 옥수수수염차입니다. 특히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이 치명적이죠. 네, 옥수수수염차가요? 붓기 빼주고 이뇨 작용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뇨 작용이 문제입니다. 옥수수수염차는 분명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옥수수수염차입니다. 경희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옥수수수염차는 이뇨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륨이 축적되면서 심장의 독으로 작용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장은 이상이 생겨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런데 옥수수수염차의 이뇨 작용이 부기를 빼주니까 신장병의 핵심 증상인 부종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몸이 자주 부어서 옥수수수염차를 수시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장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건강음료로 마신 옥수수수염차가 신장병 조기 발견을 방해하고 병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이미 신장에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물 대신 옥수수수염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두 번째 신장 파괴자는 결명자차입니다. 특히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이 치명적이죠. 결명자차는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눈을 밝게 하고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결명자는 강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결명자차는 마시는 만큼 배출됩니다. 수분을 흡수한 만큼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실질적인 수분 흡수량은 거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명자에는 사포닌과 안트라키논 계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간장에도 작용해서 해독 효소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의 사구체, 즉 역과 필터 조직에 부담을 주게 되죠. 간은 독소를 분해하는 기관이고 신장은 그 분해물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결명자차를 물처럼 자주 마시면 간이 처리한 대사산물이 신장으로 몰리게 되고 결국 이중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자가 결명자를 마신 뒤 소변 검사에서 수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결명자를 하루 100ml 이하로 제한하고 물 대신 마시기보다는 가끔씩 드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절대로 물처럼 마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보리차조차도 과도하게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보리차도요? 네, 맞습니다. 보리차 자체는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카페인도 없고 베타글루칸 같은 좋은 성분도 들어있죠. 하지만 보리차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 대신 보리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리차 속 사포닌 성분이 신장에 가벼운 이뇨 작용을 유발하면서 전해질 농도와 수분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차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건강해 보이고 많은 분들이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적당량을 마시면 괜찮지만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는 순간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물 대신 차를 마시는 사이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명자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 씨는 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도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손주들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눈물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분을 살려내겠다고요. 바로 이 순간부터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음료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료는 바로 따뜻한 맹물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장 치료제입니다. 신장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깨끗한 물을 적당량 꾸준히 마시는 것.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리터에서 1.5리터, 약 8컵 정도입니다. 체중 곱하기 30ml가 적절하죠.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1.8리터가 기준입니다. 물은 신장이 가장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액체입니다. 여분의 성분이 없으니 신장은 역과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이뇨제처럼 신장을 강제로 자극하지도 않고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없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8컵의 물을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마시면 신장은 자연스럽게 독소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국제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만성 신장질환 3기 환자들이 하루 1.5리터의 물을 6개월간 꾸준히 마신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2% 개선되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도 평균 0.4 감소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투석을 앞둔 환자가 물만 제대로 마셔도 투석을 미루거나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료는 연하게 우린 보리차입니다. 아까 보리차가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잘 들으셨습니다. 핵심은 연하게 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로 제한하는 거죠.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액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도 기여하죠. 국립농업원 연구를 보면 보리는 몸속에서 각종 중금속이나 니트로소아민과 같은 유해, 발암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진하게 우리지 말고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물 섭취의 70%는 맹물로 나머지 30%만 연하게 우린 보리차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리차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신장에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보리차를 우릴 때는 물 1리터에 볶은 보리 2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일반적으로 끓이는 양의 절반입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5분 정도만 우려냅니다. 색이 연한 황금색 정도면 됩니다. 진한 갈색이 되도록 오래 끓이지 마세요. 이렇게 연하게 우린 보리차를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보리차의 베타글루칸이 조절해주고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흡수도 억제해 주니까요. 세 번째 기적의 음료는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이 구연산이 신장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신장 결석의 생성을 막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을 녹이는 효과가 있죠. 레몬의 구연산은 소변의 pH를 적절하게 유지해주고 칼슘이 결정화되어 결석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 레몬 반 개 분량의 레몬물을 마신 그룹은 신장 결석 재발률이 무려 5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적당량입니다.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에 레몬 조각 2개에서 3개 정도를 띄워 마시는 겁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거나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을 돕는다는 겁니다. 신장을 강제로 자극하지 않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명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의 음료를 처방했습니다. 동시에 신장을 망치는 습관, 즉 옥수수 수염차를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맹물 한 잔, 오전 중에 레몬을 띄운 물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연하게 우린 보리차 한 잔, 오후에 따뜻한 맹물 한 잔, 저녁에 연하게 우린 보리차 한 잔, 이렇게 하루 총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셨습니다. 3주 뒤 김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23에서 32로 올라갔습니다. 3주 만에 9가 오른 겁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4.8에서 3.9로 떨어졌고 칼륨도 6.5에서 5.3으로 내려갔습니다. 김 씨는 제 손을 붙잡고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다리도 안 붓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6개월 뒤 김 씨의 사구체 여과율은 45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3기로 한 단계 좋아진 겁니다. 투석을 각오했던 분이 정상 식사를 하시며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신장을 살리는 완벽한 실행법입니다. 단계별로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험한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첫 일주일 동안 신장을 파괴시키는 습관을 멈추세요.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를 물 대신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잔 100ml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보리차도 진하게 우려서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은 멈추세요. 연하게 우려서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맹물이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던 신장이 드디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맹물 습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맹물 한 잔, 약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요. 이때 맹물을 마시면 신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십니다. 한 번에 150ml에서 200ml 정도 종이컵 1컵 분량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에 가장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40도에서 50도 정도 입에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목표량은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60kg이면 1.8L, 70kg이면 2.1L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첫 주에는 1리터부터 시작해서 매주 200ml씩 늘려가세요. 5주차부터는 레몬물을 추가합니다. 이제 신장이 맹물에 적응했다면 레몬물을 추가하는 겁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신선한 레몬 조각 2개에서 3개를 띄웁니다. 레몬 반 개 정도의 양이죠. 5분 정도 우려낸 후 레몬 조각을 건져내고 천천히 마십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30분에 한 잔, 이렇게 3번 마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몬은 반드시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시판 레몬즙은 방부제나 당분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설탕을 넣지 마세요. 설탕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레몬의 신맛이 너무 강하다면 꿀을 아주 조금, 티스푼 반 정도만 넣으세요. 6주차부터는 연한 보리차로 맛을 더합니다. 이제 물 마시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면 연하게 우린 보리차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연하게입니다. 물 1리터에 볶은 보리 2큰술 정도만 넣으세요. 일반적으로 끓이는 양의 절반입니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5분 정도만 우려냅니다. 색이 연한 황금색 정도면 됩니다. 진한 갈색이 되도록 오래 끓이지 마세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전체 수분 섭취의 30% 정도만 보리차로 드시고 나머지 70%는 맹물이나 레몬물로 드세요.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보리차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보리차의 베타글루칸이 조절해주고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흡수도 억제해 주니까요.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부터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과식을 막아주는 것이죠.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신장도 밤새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운동 전후의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땀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즉시 물을 마시지 말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소변이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수분 섭취 상태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것이니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물처럼 완전히 투명하다면 과다 섭취일 수 있으니 조금 줄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물 대신 차 마시는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이런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하셨다면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부모님께 건강을 위해 매일 차를 드시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투석을 막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